코닥이 망했죠. 망했죠. 노키아는 표준 특허 코닥처럼 팔지 않습니다. 노키아가 지금 6,500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스핀 브러쉬라고 하는 이 특허가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5,900억 원입니다. 이 특허 하나가. 안녕하세요. 특허청의 현세창입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식약처, 보건복지,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바이오, 그리고 제약업계의 노력에 깊은 존중과 존경을 보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IP 인사이트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에서 또는 변리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특허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특허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특허에 대한 인사이트, 여기 계신 이 CEO 분들께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게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혹시 말씀을 못 드리고 떠날지 몰라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CEO 분들께서는 앞으로 추론하시는 그 모든 특허에 대해서 청구 범위,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변리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특허법원에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CEO 분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명세서에는 전혀 다른 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산 관리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허를 가지실 때는 명세서를 꼭 읽어보시라는 거, 보고를 받아보시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은 한국 밖에 있습니다. 바이오업계나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특허만 출원해 놓고 나중에 이제 해외에 나갈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뒤늦게 그때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꼭 특허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저희가 IP 금융이 작년에 1조 5천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IP 담보를 잡을 때 국내 특허권만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외 특허에 대해서도 같이, 그래서 좀 더 지원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IP R&D라는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IP R&D 사업을 이렇게 보시고 이런 시장이나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허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4억 8천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특허 데이터에는 경제 주체들, 애플이 뭘 연구하고 뭘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누가 그 연구를 했는지, 이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대, 산업, 기술, 생활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진동 칫솔이 있는데요. 지금 이걸 발명한 존 우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존 우셔가 발명을 해서 월마트에 5불 이하에 팝니다. 그리고 전 미국에서 1위 업체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2002년도에 P&G에 팔립니다.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이 특허, 이 회전하는 이 스핀 브러쉬라고 하는 이 특허가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5,900억 원입니다. 이 특허 하나가. 그리고 이분은 닥터 존스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스타트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 IP에 대한 인식이 한국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다른 자금을 지원받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러한 특허가 그렇게 거래되기도 하고 또는 IP 옥션이라고 해서 소더비 경매와 똑같습니다. 경매 진행하는 방식이. 그런 나파나 뉴욕에서 개최되는 그런 IP 옥션 행사에서 커비넌트 나투스라고 하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특허권과 라이센스권이 아닌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600억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2005년도에요. 우리 그 스티브 잡스 혁신가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는데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푸리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 빌 게이츠가 자기 기술,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기술 훔쳐가서 윈도우를 만들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스티브 잡스는 그런 거에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록스 프린터 회사죠. 그런데 73년도에 이미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발명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제록스, 팔로알토, 실리콘밸리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계 최초 가장 빠른 거, 특허는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대를 잇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있죠. 코닥 1880년도에 그리고 1888년도에 카메라를 생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코닥이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일본의 소니나 캐논, 니콘 이런 회사들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한 기업이 코닥입니다. 1975년에 출원했고 78년도에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장, 황금 필름 시장에 취해서 이행을 늦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행을 늦추면 자기가 독점적인 전 세계 시장의 75%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종 기술에서 본인들이 발명한 디지털 카메라 발명으로 일본의 광학업체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코닥의 멸망을 가져왔고요. 반면에 똑같은 그때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코닥과 더불어 또 쌍벽을 이었던 회사가 디지털 필름 회사가 후지입니다. 후지. 그리고 후지는 망했나요? 코닥은 이거 2012년도에 얘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1100건 정도의 특허를 아까 스핀 브러쉬 특허와 별 차이 없는 6,500억에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지는 지금 화장품 회사와 제약 회사입니다. 에볼라 치료제인 아비가 그리고 화장품 주름 제거를 제거하는 리프트 그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면 후지가 이 코닥과 다른 기술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습니다. 콜라겐 가공 기술이라고 해서 필름에 쓰이는 기술인데요. 정밀화학 기술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후지는 지금 화장품과 제약의 바이오 업계로 성장을 했고요. 코닥은 망했습니다. 휴대폰 예전에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노키아. 핀란드의 GDP의 25%를 담당했던 노키아가 망했습니다. 휴대폰 분야에서는 망했죠. 그런데 노키아가 망한 이유는 나중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관료화된 조직 그리고 의사결정을 두려고 시장의 변화를 두려워했던 경영진들의 잘못이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노키아는 휴대폰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87년도에 그리고 14년 이상을 세계 1위의 휴대폰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노키아가 스마트폰, 애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배를 하죠. 네, 그랬으면 그리고 나중에 13년도에 NS의 휴대폰 단말 기사 부분을 넘깁니다. 그럼 노키아가 완전히 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노키아는 표준 특허, 그러니까 특허를 코닥처럼 팔지 않습니다. 노키아가 지금 6,500개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표준 특허라고 하는
그 업계에서 쓸 수밖에 없는, 통신업계와 스마트폰 업계에 쓸 수밖에 없는 특허를 3천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매년 1조 6,500억 정도의 로열티를 걷어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노키아는 지금 화웨이와 경쟁하는, 그리고 그걸로 알카텔, 루센트라고 하는 통신회사를 인수하죠. 그리고 17년도부터는 흑자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노키아는 예전에 휴대폰 업체였지만 지금은 통신업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스마트폰에 쓰이는, 통신에 쓰이는 이 표준 특허라고 하는 것은 단말기 가격이 약 700불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 디스플레이나 인터페이스 뭐 이런 쪽에 쓰이는 표준 특허가 28불 정도씩,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 팔 때마다 28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 업계에서는 이 표준 특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으로 원래 93년도에 시작됐고 인터넷 서점은 95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350조의 거대 기업이 되어 있고 아마존보나 드론으로 배송하는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업체의 대표 업체고 지금 세계 1위 업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과 더불어서 가장 관심 많았던 게 소부장입니다. 일본의 수출기 제품으로. 근데 그 중에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업체들은 국내에 출원하면서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데 특허는 공개한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독점권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업체들은 이 공정이 6개 공정이 있는데요. 이 공정에서 후공정이 이 2개 공정을 출원 명세에서 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를 출원하면서 권리를 가져가고 로열티를 가져가는데 중요 공정은 노하우나 이런 걸로 빼놓습니다. 이게 근데 반면에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린 AI에서 어떻게 했죠?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학습 모델, 학습 데이터를. 니네가 여기서 로열티 받아가려면 기재를 해라. 이런 게 IP 정책이 산업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 빅데이터가 4억 8천만 건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심사관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놀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처럼. 앞으로는 특허 빅데이터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다 보면 거기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사관들이 그러한 지식과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혜가 쌓이면 통찰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아진 특허 심사 그리고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허 심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아까 존 오셔, 닥터 존스라고 하는 스타트업보다 더 훨씬 암젠이나 제넨텍과 같은 그러한 글로벌 IP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